이게 거래소 음, 입장에서는 보면 과거부터 회사가 안 좋아지고 망할 때 그런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제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이들도 이게 이제 환기 종목으로 가면 이제 환기 종목 했을 때는 이제 2년 연속 아까 치면 환기 종목 코스닥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환기 종목 2년 연속으로 감사 의견에서 이제 한정 두 번 맞으면 환기 종목 이제 환기 종목 하에서 이제 두 번 환기 종목 하면 이제 심사 들어가서 이제 뭐 좀 그렇다. 그리고 뭐 매출 채권, 뭐, 전액 잠식,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이런 게,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런 일이, 뭐, 한 번 있을까 말까니까. 근데 이거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하면은, 뭐, 바로 좀, 뭐, 규모가 크면 걸리지만, 보통은 두 번 정도 하면, 한 번 정도는 봐주지 않나.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침에 관리 종목하고 상향 폐지 기준하고 이제 연계해서, 보통 이제 관리 종목 하에서 한 번 더 하면 상향 폐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스텝으로 가기 때문에, 환기 종목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간단하게 이제 표로 잠깐 만들어 봤고요. 좀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이게 정기 보고서 미제출을 하면, 이제 이렇게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2년간 3회 또는 2년간 3회 이상 요렇게 이제 분반기 사업보고서 요렇게 하면 분명히 금 선약 표시가 되는데 2년간 3회라면은 뭐 그대로 관리 정보를 한 번은 해서 지적은 됐겠죠. 정기보고서 미제출하면 일단 요건 좀 조심하고 요걸로 가는 경우는 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감사 의견 검토는 이제 뭐 그냥 감사 의견 검토는 뭐 거절하면 그냥 죽는 거죠. 네. 자기 자본 잠식은 단기 말이나 자본 잠시 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종목. 자기가 뭐 10억 뭐 미만이거나 50% 미만은 이제 관리 종목. 보통 이제 아까 관리 종목에서 보겠지만 단기 말에 이렇게 많이 해요. 단기 말에 이렇게 많이 푼다는 거죠. 단기 보고서 보고. 근데 이게 두 번 연속을 하면 이제 바로 그냥 성향 페이지 간다. 주식분포는 이것도 한 2년 연속으로 한다. 뭐 거래량은 이제 코스닥은 좀 특별하게 분기에 이거 거래량 두 번 연속 뭐 물론 이런 경우 이걸로 상향 폐지 실시 심사 들어간 회사는 못 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2분기 연속으로 거래량이 좀 미달되면 근데 이거는 LP를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뭐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사회이사 감사 요건 밑등록도 두 번 뭐 하면은 2년 연속하면 한다. 공시는 15점 이상 되면 관리 종목 하면서 바로 실질 심사 들어갑니다. 예. 이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실수로 15점 넘어갈 수는 없어요. 실수로 15점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15점 되면 관리 종목이면서 바로 실질심사 들어갑니다. 이건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워딩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된 적이 없고요. 매출액은 30억.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0억은 관리 종목, 그 다음 연도도 30억이면 실질심사 들어가는 건데, 이 30억이라는 걸 연으로는 기본으로 30억이지만, 분기당 3억, 9개 연속 분기가 7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예전에 영업손실에 따른 이제 4년 뭐 영업손실은 관리 종목 5년째 되면 뭐 상향 뭐 실질심사인데 이제 지금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냥 5년 연속하면 네, 관리 종목으로 간다 뭐 이 정도 나중에 이제 그냥 실질심사 뭐를 막 집어넣겠죠. 그리고 법인세 차감점 대규모 경상손실이라고 보통 대규모 경상손실이라고 부르는데 3개년 중에서 2회 이상 50% 초과하면 이제 관리 종목 되고 그 관리 종목 하에서 한 번 더 하면 이제 상향폐지 실질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총은 뭐 40억 미만은 30일 넘어가면 관리 종목.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면 90일까지 더 되면은 이제 실질심사 가는 거죠. 회생은 뭐 가는 거고. 뭐 즉시 퇴출은 뭐 부도, 해산, 뭐 전액 자본 잠식, 뭐 사업, 뭐 미제출, 뭐 이런 것들을 의견 거절인 거죠. 2년만 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이제 그 상향폐 나는 근데 실제로 이거 바로 되진 않고요. 어찌됐건 형식적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해도 그 형식적으로라도 그 상장 그 실질심사를 들어가고 실질심사에서 위원회를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요즘 추세는 뭐 파산, 부도 이런 거 아니고서는 보통 유예기간을 이제 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1년,
뭐 다른 것들은 뭐 배임 명령은 8개월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 좀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유가증권은 이제 좀 그 코스닥하고 좀 차이점이 좀 몇몇 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데 유가증권은 정기 보고서는 뭐 똑같고요. 네, 똑같고 정기 보고서는 똑같습니다. 이제 검토 의견은 이제 생각외로 이제 의견박 제안 뭐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고 이제 환기 종목은 아예 없어요. 여기는 환기 종목이 없고 그 영업 정지는 뭐 주된 영업 전부 할 때는 이제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있습니다. 예, 거의 내용은 똑같고 차이점은 요 붉은색으로 보면은 감사 검토의 항정만 돼도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고 주식 분포상이 아까 치면은 이제 분포는 이제 뭐 분포는 없었죠. 근데 요거는 2년 연속 또 여기는 반기 거래량은 이제 반기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년 누적 욕구 30점인 거고 매출액은 코스닥은 30억이고 요거는 매출액은 이제 유가증권은 50억 2년 연속하는 건 똑같고요. 뭐 그 대신 이게 좀 있어요. 주가에 대해서는 액면가 20%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요거는 이제 유가증권만 있는 겁니다. 유가증권만. 아까 처음에 그 저기 콜스탁 같은 경우는 시총 40억, 여기는 이제 50억인데, 40억이었고 60억인데, 액면가 20%면 30일, 요거는 이제 유가증권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뭐, 기타 뭐, 생활폐지 실질심사, 알아서 그냥, 거래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코스닥을 기본, 코스닥이 대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고에서 조금 뭐, 유가증권을 넣었다 뺐다. 이 유가증권은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좋은 회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가가 그러면은, 액면가의 20% 미만일 경우에 이제 관리종목 지정이 된다는 게 참 재밌네요.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5천 원 기준이면 1,000원이고 500원 기준이면 100원인데 뭐 그렇죠. 예, 예. 그 전에 주가 시가총액에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네요. 근데 이걸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일간 지속이거든요. 지속이라는 얘기는 연속인 거예요. 한 번에도 올라가면 이제 보통 이 정도가 때려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액면가에 보통 이제 500원이 제일 많으니까 500원, 그러니까 100원, 500원짜리가 이제 100원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다른 일들이 많이 터지죠. 그 전에 배임 명령이 뜨든 거래 정지가 뜨든 풍문조회가 뜨든 애당초 뭐라 이게 뭐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시가총액도 분명히 걸릴 거고. 예. 그래서 주가로 이게 걸리는 거는 많지 않고 뭐 별로 본 적이 없는 거고요. 네, 시가총액하고 주가로 걸리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매출액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0억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즌에 여행사들이 이걸로 관리 종목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여행이 다 막혀가지고 매출이 없어. 매출이 없어. 그렇겠네요. 여행사들은 다 관리 종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 기억이 네. 나는 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매출액이 뭐 99% 감소 이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하나 투어하고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1, 2를 다투지만 여기는 벗어난 이유가 걔들은 그전에 이제 좀 파이프라인 여러 개로 만들었어요. 여러 개라고 해봤자 뭐 부동산, 임대료 뭐 이런 걸로 워낙 규모가 커서 결국 은근히 30억을 넘겼는데 뭐 그 밑에 있는 노란풍성이나 세종여행사 이런 데는 30억이 안 돼. 임차료가 30억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임대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30억 미들에서 관리 정보 다 들어갔습니다. 뿐만 전에 여행 참 좋은 뭐 하여튼 뭐 하다못해 뛰어타 파는 그런 이렇게 동매업도 막 하고 해가지고 막 제가 알기로는 막 공문도 쓰고 막 탄원서도 쓰고 했는데 시스템상 그냥 관리 종목은 다 들어갔다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그리고 요즘 최근에도 이제 공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15점 말이 이제 관리 종목이지 15점이 딱 넘는 순간 바로 그냥 상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향폐지 실질심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실질심사 여부를 또 결정을 합니다. 먼저.
근데 15점은 무조건 그 여부, 대상 여부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법 규정을 안 지키는 놈들은 이제 좀 걸어내야 돼.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다음번에 요런 이제 사례를 이제 좀 이제 실제 이제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되는가라는 거를 좀 이제 사례들을 이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기 종목, 관리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 회사가 되게 안 좋아지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거래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한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